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하이, 뭐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자, 오늘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죠. 사실은 오늘은 조금 고민이 되는 날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릴 때, 이게 원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하고 시장이 눌린다, 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구분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리만 사태가 좀 벌어졌던 그때가 있었죠. 조금 이해하시기에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만 보통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뭐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그런데 이걸 한번 보고 갈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사고 자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무도 얘기는 안 해주는 사고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시장 안에서는 성장성이 좋다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종목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종목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일단은 재무 제표 차트를 일단 보고 계시는데 재료회가 이제 매출액이 되죠. 재료회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 당기순이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딱 돼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전에 매출액이 1조 8천억 정도였고 요때는 매출액이 2조 6천억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때는 영업이익이 1266억이고 이때는 1299억입니다.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어요. 당기순이익을 보면 당기순이익은 이때가 1550억이었고 이때는 1884억입니다.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시장 안에서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실적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예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1266억 정도 할 때 주가가 얼마까지 움직였냐 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8만 7천 원까지 주가가 움직였다. 그쵸? 이때는 8만 7천 원까지 일단 움직였는데 요번에 영업이익 부분을 보니까 이전하고 똑같은데 주가가 얼마까지 빠졌어요? 주가가 4만 7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반토막이죠. 거의 반토막 가까이 일단 빠졌으니까 요때 이 종목을 사면은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 이게 저평가된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4만 7천원의 종목을 사서 봤더니 종목이 올라야 될 터인데 종목이 오르지 않고 빠졌습니다. 얼마까지 빠졌나요? 19,170원까지 빠졌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숫자가 19,170원. 실제로 그러면 실적이 나쁘게 나와서 그렇냐라고 하면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밀렸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미끄러지는 경향들이 좀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라는 종목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종목 굉장히 좋았죠. 주가도 많이 올랐고 대부분 종목군들이 그런 경우를 한 번씩 겪어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요때를 한번 보도록 하죠. 2000 이거는 14년도죠. 2014년도에 네이버를 보게 되면 지금 이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긴 했다. 그쵸? 당기순이익이 4,500억 정도. 근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7,500억 정도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 해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보면은 매출액은 3조 2천억, 영업이익은 8,300억. 이전보다 영업이익이 더 좋게 나왔죠. 당기순이익도 이때는 4,500억, 2015년도에는 5,170억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것도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영업이익을 7,500억 정도 벌었을 때 주가가 17만 6천 원까지 올랐잖아요. 17만 6천 원까지 올랐으니까 17만 6천 원까지 올랐으니까 이번에 영업이익을 보니까 8,300억 정도 하네? 이전보다 영업이익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얼마까지 빠졌어요? 지금 보니까 12만 5천 원까지 빠졌다. 그쵸? 그럼 당연히 지금 정도에서 매수를 하면 실적이 좋은 종목이니까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다 보면 이게 오르냐라고 하면 오르지 않죠. 10만 원까지 빠졌어요. 반토막 났죠. 이것도 반토막은 아니고 한 25% 이상 손실이 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죠? 9만 4천 원까지 빠지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시장 안에서 종목들이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건 무조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타이밍 자체가 일단은 필요한 거죠. 대부분의 이게 어떨 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시장이 밀리기 시작을 하면 좋은 종목이든 나쁜 종목이든 싸그리다 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시장이 약간 좀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추세가 일단 깨졌습니다. 이 추세가 깨졌다고 무조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추세가 깨지면 굉장히 찝찝하죠. 추세가 일단은 깨지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다음 주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월요일 날 만약에 주가가 어떻게 되면 3188포인트 이탈이 되면은 일단은 밑으로 밀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3188포인트 깨면은 곧장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이는 이 하락의 움직임, 하락 추세의 움직임 자체가 돌아서지 않으면 굉장히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나요? 얼마 전도 아니고 어제였죠? 제가 이제 중국 시장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중국 시장을 볼 때는 CSI 300 지수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CSI 300 지수가 지금 일봉상으로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는 요 흐름을 보면서 보통은 이제 오르면서 거래가 붙어야 되는데 거래가 붙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 올라오는 것 자체가 그다지 뭐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즐거운 일이 아니었죠. 물론 다음 주 월요일 날 지수가 일단 4157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다시금 중국 시장은 오를 수는 있어요. 오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그 우리가 추세선 이렇게 그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걸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빠지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락 추세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요 오르는 부분을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술적 반등을 이용을 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종목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중국이 지금 그러한 형국으로 지금 약간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 한번 볼까요? 나스닥 종합. 아까 장중보다는 지금 뭐 빨갛게 양봉은 띄우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는데 나스닥 종합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보이죠?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일단은 보입니다. 오늘 일단은 빨갛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 보입니다만은 이것도 일단 분봉을 한번 볼까요? 60으로 일단 60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주가가 여기서 한번 저점 잡고 반등을 했는데 반등 부분 자체가 이전 고점을 못 넘어서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이거는 뭐하고 비슷해지는 거냐 하면 이전 고점을 넘는다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밀렸다가 밀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오르고 난 다음에 이 이전 고점을 뚫으면 상승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승으로 가는 형국이 되는 건데 얘가 만약에 오르고 난 다음에 밀렸다가 이전 고점을 못 뚫고 밀리면은 이때부터 약간 좀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락 직각 삼각형이 뜰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니면 뭐 이중 천정이 뜰 수도 있죠. 이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지금 이전 고점을 돌파를 못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저점 대비해서 오르는 부분 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패턴선 자체를 지금 돌려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주목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일단은 좀그 중국은 일단 먼저 좀 붕괴가 되었고 우리 시장은 오늘 일단 좀 이탈을 해주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장이 깨지면은 이것도 여러분들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봅시다. 시장이 예전에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하락을 했네요. 2200에서 140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그렇죠? 2200에서 14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다시금 2200포인트로 회복을 했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시장 안에서 종목들이 빠지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존버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버텨야 된다.
존버를 하면은 수익이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는 것들은 주식 투자가 아니고 대부분 매매를 하는데, 매매를 하죠. 나는 투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통 하는 거 다 매매입니다. 투자한다라고 착각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죠? 자, 아까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딱 되면, 자, 2200포인트, 227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270포인트에서 몇 포인트까지 빠졌냐면, 1439포인트까지 빠졌어요. 그쵸? 그럼 퍼센티지가 빠졌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몇 프로 정도 빠졌는지, 몇 프로 정도 빠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로 열고, 그쵸? 가로 열고, 1349포인트 빼기, 그 다음에 2270, 가로 닫고 나누기, 2270 하면은 몇 포인트 정도가 빠졌는지가 나오죠. 퍼센티지로 일단은 한번 계산을 해보면,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한 37% 정도 빠졌다,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439포인트부터 시작해서 2270까지 또 올랐어요. 그쵸? 보면은 뭐 오른 건 58%가 오른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다가 버텨가지고 밀려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서 다시금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면 본전이죠. 가지고 그냥 계속 버텨가지고 내일도 버티고 오늘도 버티고 죽겠지만 소주 한 잔 먹고 버티고 맥주 한 잔 먹고 버티고 뭐 별 한번 보고 버티고 하다가 반등해서 다시금 이렇게 올라가면 이 기간이 지금 보면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2020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7월까지 지옥 같은 이 행군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본전을 치니까 원금 회복했다 이러면서 좋아하게 되는데, 사실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너지는 부분에서 만약에 팔고 밑에서 자리 잡으면은 수익이 58%가 되는 수익을 여러분들이 놓치는 거죠, 사실은. 더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수가 만약에 이게 무너질 때 1000포인트에서 만약에 1000포인트에서 만약에 얘가 잘 안 되네. 1000포인트에서 만약에 500포인트까지 빠졌다. 500포인트까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10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까지 빠지는 거는 50% 빠지는 거죠. 맞죠? 근데 500에서 1000포인트 오르는 거는 몇 프로 오르는 거예요? 100% 오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면 연락이 그냥 버티는 게 답인 거냐? 아니면은 손실이 좀 있든지 아니면은 일정 부분을 수익을 실현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시금 밑에서 주도주를 잡는 게 중요한 건지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사실 중요해요. 여기에 일단 몇 개는 있습니다. 보통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매매하는 걸 갖다가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사면은 잘 안 팔아요. 굉장히 매매가 무겁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가 무겁게 가기 시작하면은 수익 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종목은 계속 바뀌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뭐 시장 안에서 OLED 관련된 종목이 가다가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가다가 대북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다가 뭐 종목이 계속 바뀌고 있죠. 근데 내가 종목 하나만 가지고 계속 버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지금 시장이 다음 주에 뭐 저희 쪽은 일단 먼저 좀 선제적으로 오늘 좀 얘기를 좀 했어요. 얘기를 좀 해서 일부 현금화를 해놔놓고 다음 주 월요일에 만약에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가 나오면은 바로 뭐 접근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번 했고, 가볍게 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하고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스스로도 가볍게 움직여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걸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오늘 흐름을 보면은 흐름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추세가 이렇게 지금 잡혔는데 추세가 지금 깨졌어요. 역시 오늘은 깬 겁니다. 이거는 깬 거죠. 그래서 이게 빨리 돌려낼 수 있는지를 일단 체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월요일날 반등을 할 때 이전의 형태 자체, 요 추세선을 돌려내는 형태가 일단 보이지 못하는 상태가 보이면 그때는 일단은 현금 쪽으로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는 말씀해 드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좋은데,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 그랬어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50% 이상 빠지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장 안에서 정말 많은 기법이 있어요. 뭐 대박 나는 기법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 대박 기법. 대박 기법 이런 거 있나요? 주식 대박 기법, 대박 기법이라고 쳐보면 주식 대박 기법이라고 쳐보면 제가 뭐 홍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틀렸다 맞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것만 해도 동영상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주식 대박 기법, 뭐 상한가 매매가 어떻고 누구의 어떤 매매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대박이 날 수 있는 기법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사람 필명 들어가니까 좀 빨리 내리고 앞에 보이는 거는 우리 글입니다. 우리 글이고 그리고 차트를 빨리 올려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낚시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낚시의 기법. 나는 물고기를 물고기라 그러나요? 생선이라 그럴까요? 낚시를 잘하고 싶은데 낚시를 잘하고 싶은데 낚시를 잘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 하면 낚싯대를 딱 들여서 그러고 난 다음에 물고기가 딱 물 때 찌가 두 번 정도 흔들리는 걸 보면다가 짝짝 흔들리다가 갑자기 턱 빠질 때 그때 딱 잡아 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낚시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은 낚싯대를 좀 많이 준비를 하세요. 낚싯대 하나만 가지고 하지 말고 낚싯대를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미끼 자체를 여기서는 어떤 생선이 많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미끼를 어떤 미끼로 두면은 이게 대박이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싸리 뭐 이게 낚시를 뭘 합니까? 그물을 펴세요. 그물을 펴서 그 그물 가지고 물고기 잡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거는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물이 있잖아요. 물이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물이 많으면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물이 많으면은 누구든지 뭐 어떤 방법이 됐든 건지 간에 물고기를 낚을 수가 있죠.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랄해라고 하는 요 호수인데요. 만약에 여기에 물이 다 빠져서 이래 돼 버리면 어떤 낚시의 기법을 가지고 낚시를 하더라도 낚시가 안 돼요. 낚시가 안 되죠. 낚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법을 갖다 대도 물 빠져서 물고기 없어지면은 어떤 기법도 낚시는 안 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죠? 좀 버티는 게 아니라 일단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종목이 안 가서 아니야. 시장이 약간 수급이 애매해지기 시작을 하면 수급이 애매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좋은 종목이든 나쁜 종목이든 다 빠집니다. 좋은 종목이든 나쁜 종목이든 아까 보여드렸죠, 그렇죠? 좋은 종목이든 나쁜 종목이든 다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는 현금 쪽으로 일단은 좀 돌려놓고 시장 추이를 조금 봐주시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서 주식 투자하는 방법 자체가 단순히 어떤 기법 정도 하나 알아가지고 이게 수익이 날 것 같다 안 그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괜히 지금 배 샀다가 물고기 잡아야지 그러면서 배 샀다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사막 위에 배가 있는 이러한 형국을 볼 수도 있으니까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시장 안에서 종목들을 볼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이 코스닥인데 코스닥 시장이 옛날에 올랐던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정받고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정받고 좀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정받고 지금 또 올랐어요. 그렇죠? 올랐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에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문제가 뭐에서 발생을 하냐 하면 종목이 막 이렇게 올라요. 그렇죠? 올라서 뭐 종목을 샀어요. 종목을 샀는데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났는데 종목이 깨지니까 못 팔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깨지니까 같이 밀린 거예요. 같이 밀리니까 그때는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내 종목이 하락할 수 있는갑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할 때 시장은 오르는데 여기서 올랐던 종목이 이번에도 오른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 주도하던 시장이 오를 때 같이 주도하던 종목하고 이때 오를 때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달라요. 그러면 진짜 골 때려지는 겁니다.
밀리는 부분에 종목 계속 버텨가지고 시장은 오르는데 내 종목이 안 가면 그때의 상대적인 박탈감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매매라 그랬으니까 종목을 바꿀 수 있는 힘 자체가 필요하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현금화를 시켜놔놓고 밑에서 돌 때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종목 가지고 있는 걸 빨리 교체할 수 있는 교체 매매할 수 있는 부분에 내공을 기르든지 두 개가 일단 필요한 거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해드리면 아까 얘기를 했었죠. 시장이 이게 있잖아요. 이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급등할 가능성도 있고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50대 50%야? 50대 50%면 50대 50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버티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현금입니다. 왜 이때는 현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서서 그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시장 안에서 종목이 지금 한 5% 정도 마이너스다. 아니면 지금 한 10% 정도 마이너스다. 라고 했는데 시장이 갑자기 한 2% 정도 빠져버리면 10%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죠? 뭐 20% 마이너스가 되든지 아니면 25% 마이너스가 되면 이때부터 시작해서는 손을 못 대요.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 하면 종목을 샀는데 이 종목이 빠지는 게 그게 위험하지 않아요. 내가 손을 못 대는 형국이 되면 그때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종목이 빠지면은 종목 상담하러 열심히 갑니다. 한국경제TV가 됐던 어디가 됐든지 간에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요. 이 종목은 지금 수급이 깨진 것 같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바꿔 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은데 그 종목이 어이씨 도저히 못 팔겠는 거야. 야 이거 팔면은 지금 내가 원래 주식을 1,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야 이거 팔면은 마이너스 400인데 야 이걸 어떻게 파냐 내가 조금이라도 버텨볼게. 전략이 안 되는 거죠. 끌려가는 겁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도도하게 투자를 해야지 끌려가기 시작을 하면 주식한테 끌려가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맨날 쳐다보죠. 오른다 빠진다 이거 맨날 쳐다보는데 어차피 내가 감당 못해서 매매를 못하는데 쳐다봐봤자 뭐합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이 그런 형국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종목이 오르잖아요. 오르는 거 말고 만약에 빠지면 50% 빠지면은 50% 빠지면 본전 치려 그러면 몇 프로 수익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50%를 당한 거예요. 재수가 없죠. 그래서 얼마가 됐어요? 500만 원이 됐는데 심기일전을 한 거야. 심기일전을 해서 다시 100% 수익을 냈어요. 오케이, 100% 수익 냈어. 500만 원 가지고 100%가 아니고 50% 다시 수익을 냈어. 50% 마이너스가 나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됐는데 50%가 마이너스 나서 심기일전에 다시 50% 수익이 났어요. 그럼 얼마 됩니까? 750만 원 돼요. 750만 원 되죠. 이 750만 원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보면 25%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퍼센티지 게임이기 때문에 손실 낳는 폭이 이게 똑같아요. 30% 손실이 났다. 1,000만 원에서 30% 손실이 나면 얼마가 되나요? 700만 원이 되죠. 근데 심기일전을 해서 시장이 오를 때 다시금 30% 수익을 냈다. 잘한 거죠, 그쵸? 30% 손실이 났지만 다시금 30% 채웠다. 700에 30% 수익 나봤자 910만 원입니다. 9%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하고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같아질 때는 일단 현금이에요. 나중에 이게 너무 이러다 오르면 어떻게 해요? 오르면은 아까 얘기했죠. 매매는 가볍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때 주도주로 사면 되죠, 그죠? 근데 빠지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걱정을 하는 게 뭘 걱정을 하냐 하면 물론 이전처럼 시장이 밀렸다가 곧장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깨지는 형태가 보이게 되면은 한 2, 3개월 정도는 밀립니다. 시장 2, 3개월은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익 났던 거 다 뺏겨버리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장이 지금 보이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꺼드렸던 요 단기 추세 전환하는지에 대한 여부 일단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등한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반등한다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반등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꺼드리는 요 단기적인 추세 요거 돌려서지 못하면은 일단은 시장에서는 약간 좀 엑시트를 한다. 일정 부분 현금화를 조금 해놓는다. 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두 번째 코스피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은 사실은 지금 약간 좀 패턴으로 가고 있는 중이긴 해요.
위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가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있었던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안에서 지금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패턴을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이 패턴의 하단이 3188이잖아요. 3188이 깨지면은 시장이 약간 좀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주식 투자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를 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내가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면 어차피 깡통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사실은 나는 매매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전 투자하고 있는데요.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HTS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워렌 버핏 투자하면서 HTS 본다고 얘기하던가요? 컴퓨터도 없다 그랬죠. 그 사람은. 존 네프가 뭐 매일 시세를 확인합니까? 매일 시세 확인 안 해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근데 저는 밥 먹을 때도 시세를 보고 시장이 좀 밀리면은 걱정이 되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어떤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해놨는데 거기 지하철이 들어서고 옆에 무슨 국제학교가 들어서고 그 뭐 아니면은 스타필드가 들어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놨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빠지고 하는 부분은 일단 보잖아요. 그걸 봐요? 아니죠. 스타필드 들어오는 거 제대로 그냥 들어올 건지, 지하철 들어오는 거 제대로 들어올 건지, 그것만 알면 가격이 흔들린다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뭐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잖아요. 그거는 부동산이 투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주식은 어때요? 주식은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기본적인 모멘텀이 있는 부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가격이 흔들리는 부분, 소위 말해서 시장의 심리가 흔들리는 부분에 내 심리도 흔들리면 기본적으로 매매입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은 매매하는 그 게임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다음 주에 오를 수도 있어요. 오르면은 강준혁이 괜히 막 이렇게 나한테 겁을 줘서 주말 동안에 내가 잠도 못 자고 막 이랬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현상은 제대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상은 제대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시장이 다음 주에 그냥 치고 올라가서 오늘 추세 깨졌던 부분을 그냥 다 돌려냈으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올 때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생각을 해놔요. 이번 주말에 이게 만약에 시장이 어그러지는 모습이 보이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생각을 해놔야 돼요. 미리 생각을 해놓지 않으면 어차피 행동이 안 돼요. 내 이거 빠진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들으면 뭐합니까? 액션을 못 취하면은 주식은 아무것도 아니죠. 야, 내가 저 아가씨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마음에 들면 뭐예요? 대시를 해야지, 그쵸? 맞나요? 대시 안 옛날에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은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이 친구가 저보고 술을 한 잔 먹재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실연을 당했대요. 너 무슨 사귀지도 않았는데 무슨 실연을 당했다고 그러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좋아하던 친구가 바로 옆에 과였는데 과 사무실 붙어 있었거든. 과 사무실 그 뭐라 그러죠? 과 사무실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과실이 붙어 있었는데 그 옆에 과 친구가 되게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었대요. 그러면 고백은 했냐? 고백 안 했대요. 1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대요. 그럼 뭐야 그게, 그쵸? 마음에 들었으면 대시를 해야지. 주식은 뭐다? 주식은 생각이 아니에요. 주식은 액션이지. 액션을 하려 그러면 미리 어떻게 되면 이게 오르면 나는 어떻게 할 건지, 빠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액션을 정해놓지 않으면은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을 때, 실제로 종목이 그렇게 움직였을 때 액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생각을 해 두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으니까 지금은 모멘텀을 보기보다는 보통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멘텀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말씀을 해드리는데 모멘텀을 보기보다는 일단 시장 방향성, 두 번째는 종목의 방향성을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 기법들 다 있으시잖아요. 저는 추세로 매매를 합니다만은 나는 이평으로 매매해요. 나는 스톡으로 매매해요. 나는 MACD로 매매해요. 나는 그물 차트로 매매해요. 나는 뭐로 매매해요. 다 좋아요. 나는 일목으로 매매해요. 했던 거기에 대해서의 어떤 기준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거기에 적절히 대응을 해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돼요. 걱정되니까 누가 시장이 걱정되지 않아.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지. 화이팅 하시고 방송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